안녕하십니까. 해용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인문해답 시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가 올라왔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질문이 아니고 상담입니다. 부자관계, 즉 아버지와 저는 원래 25세 군대에 다녀와 취업은 했습니다. 25살에 취업했다 보면 좀 빨리 취업을 했네요. 좀 재능이 좀 뛰어나나 봅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별거 하신 지 5년,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편입니다. 아버지는 가끔 연락 오는 게 스트레스이고, 대화하면 그동안 즐겁게 살고 있는 저희 삶이 불안해지고 화가 납니다. 나이 60세 아버지,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분,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위에서는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한다고 잘하러 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좀 아픈 주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할 거다라고. 그거는 내가 현재 못해도 잘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삶이 후회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한테 내가 잘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꼭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내가지고 좀 그때 좀 잘할 걸 그러지 않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월요일 노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공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효는 뭘까?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효일까? 그렇지 않다 공자는 말씀하신대요.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해야 된다.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효라 있고, 또 부모의 이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다고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너가 가서 옆집에 가서 훔쳐온더라. 그래 말 듣는 것이 효일까요? 공자는 그렇게 아니다고 본 거죠. 바르게 인도하게, 바르게 왜 훔치게 하는지 그 뜻을 파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 제 좀 질문의 상담 내용이 구체적 안에서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독립을 해왔다. 내가 알아서 생활해왔고 그랬다. 즉 아버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것이 없는데,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상대가 요구를 한다. 내가 꼭 갚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인생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거고, 내가 받지 아니한데 상대한테 달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불교의 전생록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보면 서로 원수 관계다. 빚쟁이로 서로 연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빚쟁이로. 즉 부모와 자식 관계 입장에서는 자식이 왜 부모한테 왔나? 전생에 부모가 자기한테 빚을 많이 썼으니 자식한테 부모한테 빚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빚 받으러 왔으면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도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면
부모가 잘 주잖아요, 그렇죠? 만약 길거리 어떤 남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빚 받으러 그러니까 자꾸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다시 이제 자식이 부모가 이제 연락하면 달라면 이제 자식이 주잖아요. 그때는 또 자식이 또 갚아야 돼. 이거는 뭐냐면 원칙은 부모와 자식 관계 입장에서는 70%가 빚을 많이 졌고 자식이 30% 졌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빚이 많은 쪽에 먼저 갚고 나중에 이제 내가 30% 빚졌으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먼저 한다. 먼저 의무가 있고 자식은 나중에. 그런데 전생에 나 빚 받아놨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거 없다 그러면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먼저 갚아야 되는데 뭐 갚지 못했으니까 나는 나중에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논리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한테 커왔잖아요. 뭐 부모가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스티브 잡스는 찾지도 않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일 뿐이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즉 요즘 보면 뭐 시험관 뭐 정자은행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서 시험관으로 애가 태어났다. 그 애가 부모가 이제 잘 키웠다라고. 근데 물론 여기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엄두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애 자식이 성공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한다. 그럼 결혼식을 하면 혼주 자리에 누가 혼주는 혼인이 주인공이거든요. 주인. 그럼 이게 부모가 돼. 그러면 혼주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이제까지 키워온 부모가 앉아야 되나요? 아니면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서 여기에 앉혀야 되나요? 당연히 나를 키워준 부모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단독 직업적으로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다면 뭐 남과 같이 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는 맨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선을 본다든지 소개팅을 받잖아요, 그렇죠? 소개팅을 받으면 뭐 대화도 많이 하죠. 그러면 또 대화가 잘 되면 어떡해요? 이제 결혼의 문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개팅 받거나 맞선 자리에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된다. 대화가 단절된다. 나는 산에 가고 싶다. 상대는 받으러 가고 싶다. 티격태격 대화한다. 티격태격 싸운다. 소통. 왜 결혼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부관계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선볼 때는 대화가 소통이 돼가지고 대화가 잘 됐는데 이제 와서 이제 대화 안 되면 어떻게 대화 단절돼? 서로가 내가 아픈 만큼 상대도 그만큼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아프거든요. 요즘 내가 나는 잘 있는데 부모가 뭐 전화를 해서 이상한 뭐 소리도 하고 욕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너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만약 이 기분이 안 좋게 내가 뭔가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 그럼 어떻게 원인을 안 만들어요? 그럼 전화를 안 받아야 되고. 그 중요한 거는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지.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지 미래의 삶이 중요한가요?
현재 행복하면 요 매일 행복하면 미래도 행복한 거네. 현재 내가 아프면 계속 그 다음날 아플 거고 계속 그 미래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생활에서 가장 큰 병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인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그 순간 내 몸에 부정적인 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지책은 뭐냐?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끊어버려야죠. 전화 오면 또 전화하면 또 전화 왔다. 그럼 당신 누구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대전제가 내게 해준 바가 없다. 나 독립적 생활을 했다 하니까 누구냐고 그렇게 앞으로 전화 못하게 차단시키면 하면 내가 자신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건강한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월 초하루 정성이 1년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옛날 조상님들 보면 1월부터 1월 15일까지 음력으로 설날부터 15일까지는 빛을 받으러 가지를 아니했대요. 상대의 입장이 존중하였어. 우리가 새해 설날 새해 되면 연초에 되면 어른들 세배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세배하러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음의 양식, 1년을 살아갈 덕담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덕담을 얻으러. 근데 덕담 받으러 가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다. 또 상대방이 아프다. 어른들이 누가 아프다. 그럼 이때 정초는 찾아가면 안 돼요. 왜? 그 기분이 1년을 자주 하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고 그래야지. 심지어 부모가 아프다 하더라도 아픈 기운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러 가면 안 돼요. 새해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그 상대가 좋은 말을 할 때가 얼른을 받아야 되고. 근데 전화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10초, 2초 하다가 조만하다가 그 다음 이상하면 흘러가 나온다. 그럼 얼른 아버지 내 지금 옆에 지금 공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좀 다른 사람 찾는다. 다음에 통화합시다. 또 끊어야 돼요. 자, 대원칙은 그것이 부모는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모 뜻은 뭐냐면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아프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뜻을 진정을 해야 된다는 내가 건강. 그러면 전화 받음으로써 내가 아프다는 것은 전화를 받지 말라는 전화 받지 말라라. 대자연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누구나 다 인생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를 하는 거다. 말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실은 친구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나 부모 관계나 헤어지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소통 안 되는데 자꾸 붙잡고 있으면 서로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상황에서 10초 동안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 했다. 그럼 내가 기분 나쁘잖아. 그럼 나도 이상한 말 하지. 그럼 부모도 이상한 말 들었으니까 자식이 건방지다고 또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기분 나쁘고 이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럼 어떻게 해? 둘 다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욕이 나오는 순간에 딱 전화를 끊든지 처음부터 그래 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받아야 돼요. 아예 안 받으면 이렇게 기분 나쁠 인자를 만들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요즘 K문화, K푸드로 나오잖아요. 좀 가장 세계적이라 그러 하듯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는 것이 부모의 진정의 뜻이다. 내가 전화 안 받고 등등하는 게 내가 행복이면 역시 부모님도 행복하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강조를 하자면 공자는 효가 뭐냐?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올바르게 행동을 한다면 부모도 거기에 대한 효도지 절대로 불효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